출산 준비를 처음 할 때 뭘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처음부터 유튜버나 블로거들이 육아하는 모습만 보고, 와, 저렇게 비싼 용품들을 다 사야 되나? 생각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막상 찾아보면 이것도 필수다, 저것도 필수다 해서 뭘 사야 할지 더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사놓고 우리 아이한테 안 맞아서 몇 번 쓰지도 못하고 당근행하는 일 없도록 신생아 때부터 6개월까지 실제로 제가 육아하면서 유용하게 쓰기 좋은 꼭 필요한 육아용품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유모차나 젖병처럼 너무 당연한 것들 말고 이걸 꼭 사야 하나 고민하게 했었던 육아용품들 위주로 골라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비싸다고 안 샀다가 오히려 후회했던 육아템도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는 모로반사 이불입니다. 신생아 때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힘들게 아기를 재웠는데 모로반사 때문에 깜짝 놀라서 깨는 거예요. 신생아는 생각보다 이런 모로반사 때문에 깨는 순간이 정말 많아요. 이럴 때 모로반사 이불을 덮어주면 깜짝 놀라는 걸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아이가 뒤집으려고 하는 시기가 오면 팔을 감싸는 형태의 제품은 사용을 중단해 주셔야 해요. 사용 기간은 짧지만 신생아 시기에는 정말 유용한 육아템이에요. 두 번째는 아기 침대입니다. 이건 편의성보다는 안전 때문에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는 엄마 아빠 옆에서 같이 자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자는 침대에는 베개도 있고 이불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아빠도 자면서 계속 몸을 움직이잖아요. 엄마 아빠 뒤척임에 자다가 이불이나 베개가 아기 얼굴을 덮을 수도 있고 아기가 엄마 아빠 몸에 눌리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 침대가 아니라 평평하고 단단한 별도의 아기 수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침대를 추천드려요. 아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안았다 내려놨다 해야 하니까 허리에 부담을 줄일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기저귀 가리대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저귀는 그냥 바닥에서 갈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생아는 하루에 기저귀를 10번 가까이 갈 때도 있거든요. 진짜 먹고 싸고의 반복이에요. 그때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허리랑 무릎에 부담이 정말 많이 가요. 그래서 기저귀 가리대는 아기보단 엄마의 허리와 무릎을 지켜주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집이 좁다면 굳이 큰 기저귀 가리대를 살 필요는 없고요. 집에 있는 서랍장이나 적당한 높이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백색 소음기입니다. 아기가 잠들었는데 문 닫는 소리나 설거지하는 소리에 깨버리면 정말 속상하죠. 백색 소음기는 주변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생활 소음을 어느 정도 가려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아기 재울 때 틀어주면 수면 환경을 일정하게 만드는 데 활용하기가 정말 좋아요. 그렇다고 아기 옆에 두고 큰 소리로 계속 틀어주시는 건 피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거리를 두고 작은 볼륨으로 사용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비판텐과 란시노 크림입니다. 신생아 시기에는 피부가 예민해서 작은 변화에도 붉어지거나 자극이 생길 수 있고요. 기저귀를 차고 있는 엉덩이 역시 쉽게 자극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라면 유두가 쏠리거나 갈라져서 생각보다 고생할 수 있어요. 특히 란시노 크림은 제품 안내에 따르면 수유 전에 닦아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사용하기 편해요. 다만 아기 피부 트러블은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심해지거나 지속된다면 임의로 계속 바르기보다는 소아과 진료를 꼭 받아보세요. 여섯 번째는 온습도계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집에서 정말 자주 보게 되는 물건이죠. 아기가 태어나면 지금 추운가? 더운가? 옷을 더 입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하게 돼요. 옛날에는 아기는 무조건 꽁꽁 싸매서 따뜻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신생아를 너무 덥게 해주는 건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감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온습도계 하나 준비해두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해요. 이것도 기능 많고 비싼 제품 말고 온도랑 습도가 잘 보이는 걸로 하나 준비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는 아기 욕조입니다. 가능하면 저는 두 개를 준비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처음엔 아기 한 명 시키는데 욕조가 두 개나 왜 필요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목욕을 시켜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씻기는 용도, 하나는 헹구는 용도로 따뜻한 물을 미리 받아놓는 거예요.
신생아는 아직 체온 조절이 미숙하기 때문에 목욕할 때 필요한 물건과 물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빠르게 씻기는 게 포인트거든요. 이것도 아기용으로 비싼 걸 사기보다는 집에 깨끗한 재화가 있으면 그걸로 두 개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덟 번째는 바구니 카시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조리원으로 가거나 집으로 갈 때 자동차를 타게 되잖아요. 그때 엄마가 안고 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 아기를 충격으로 막아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카시트 자체는 꼭 필요한 물품이에요. 저는 그중에서도 신생아 시기에 사용하기 편한 바구니형 카시트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차에서 내릴 때 카시트채 통째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시기에는 굉장히 편해요. 출산 전 미리 아기를 태우는 방법을 연습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홉 번째는 역류 방지 쿠션입니다. 신생아 때 정말 당황스러운 것 중 하나가 수유하고 트림을 잘 시켰는데 개운해는 경우예요. 그렇다고 아이를 하루 종일 안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내려놓아야 할 때 역류 방지 쿠션에 내려두면 아기가 개운해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역류 방지 쿠션은 아기 침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기가 잠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재우기보다는 아기 침대나 아기 수면 공간으로 옮겨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아까 제가 비싸서 안 샀다가 후회했다고 말씀드렸던 트립트랩 유온 세트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비싸죠. 그래서 저도 너무 비싸서 안 샀던 제품이거든요. 저는 직접 사용하진 않았는데 이걸 써본 엄마들은 만족도가 꽤 높더라고요. 신생아 시기에는 유분 세트 위에서 아기를 눕혀두고 집안일을 할 수 있고 앉기 시작하면 아기 의자로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래요. 저는 범보 의자부터 시작해서 식탁 의자까지 진짜 여러 제품을 계속 바꿔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만 사서 쭉 쓸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이것도 자식 생활을 하는 집이라면 패스하셔도 되고요. 식탁에서 밥 먹는 집이라면 추천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거 유분 세트랑 역류 방지 쿠션이랑 용도가 어느 정도 겹치기 때문에 우리 집 생활에 맞춰서 하나만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신생아 때부터 6개월 사이에 추천드리고 싶은 육아용품 10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출산 준비를 하다 보면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게 국민템이니까 다 사보자인 것 같아요. 근데 아기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도 전부 한꺼번에 사기보다는 우리 집에 정말 필요할지 생각해보고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아기 침대와 카시트, 그리고 엄마의 관자를 지켜줄 기저귀 가리대 정도는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각자의 생활 방식에 맞춰서 하나씩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육아용품은 꼭 아기만 편하게 해주는 물건은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허리를 한 번이라도 덜 숙이게 하고, 아기를 1분이라도 덜 안 안을 수 있게 하고, 힘겹게 재운 아기가 한 번이라도 덜 깨게 해준다면 그게 정말 잘 사는 육아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